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로그의 성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그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치? 교육과정상에서는 지수를 배우고 로그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라고 하는 거를 지수의 역연산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내려도 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로그가 먼저 발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였냐면 지수의 역연산으로 오는 거 맞지? 계산 과정 생각해보면 맞지만 로그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로그라는 단원의 취지가 로그 자체로 받아들이자. 하지만 지수와의 관계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지수랑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할 게 결국은 이제 로그라는 걸 다룬다고 봤었을 때 지난 시간에 로그라는 게 뭐다라는 거 했으면 우리 지수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지수가 뭔지 알고 나서는 지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막 계산 문제를 내잖아. 마찬가지 로그에서도 이제부터는 계산 문제를 낼 거야. 그리고 이 계산이 기본으로 된다고 했었을 때 이걸 이용한 또 여러 가지 활용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계산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또 우리가 지수의 역연산이니까 지수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로그로 바꿔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너무 늦으니 그냥 로그 자체로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침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것들이 됐지?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것들을 만약에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은 증명 과정은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필요하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 그냥 오늘은 이런 거구나. 이걸 받아들여서 계산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럼 첫 번째 로그의 기본 성질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로그의 정의가 지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문구는 그냥 교육과정상의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 정의 자체가 지수에서 비롯된 건 실제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교육과정상 로그의 정의가 지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지수법칙과 유사한 성질이 로그에서도 존재하며 로그의 성질을 지수법칙과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명 과정을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밑줄 그으면서 보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그리고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다일 때 다음에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로그의 존재 조건에서 배웠습니다.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어야 하며 진수가 0보다 크다일 때 로그가 존재할 수 있다. 로그가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로그 값이 나온다. 실수의 무언가로 나온다.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럴 때 다음에 성립함들을 볼 건데 1번부터 보시면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 증명은 진짜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증명하진 않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증명할 거다라는 것만 보여줄게요. 이건 간단하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수 법칙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라고 하는 거에다가 0제곱을 하면 1이 된대요. 맞지? 그럼 이제 이게 되면 당연히 얘들아 로그 A의 1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돼. 그래서 1번 내용이 나오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A의 1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 로그의 계산으로 생각하면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1번이 되는 게 당연하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이걸 잘 써야 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한다면 1번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 대한 걸 써볼게요. 1번은 자, 진수가 첫 번째가 얘기하는 거야.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얼마다? 맞습니다. 로그의 값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하나 더 있지. 자, 진수랑 밑이 같으면 이거이면 로그 값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성질들은 전부 다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치 그냥 공식처럼 생각해 주셔도 괜찮은데
이 모든 공식들은 웬만하면 한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냥 로그 A가 로그 A의 1은 0이다,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로그는 0이었구나. 밑이랑 진수랑 같으면 무조건 로그 값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다음 2번의 성질을 보시면 로그 A의 mn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 문구처럼. 됐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모든 공식, 모든 성질, 모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자, 만약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서술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술 과정을 거꾸로 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든 기억해야 돼?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 이렇게도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를 하니까 또 학생들이 이 곱셈과 덧셈, 그러니까 봐봐,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엉망진창으로 기억하더라고. 곱셈과 덧셈만 기억하고 있어요, 막. 자, 그러지 말고 주어까지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그끼리의 덧셈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거야. 자, 로그 A M 더하기 로그 A N. 지금 선생님은 이제 반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끼리 뭐 하고 있을 때, 더하고 있을 때, 됐니? 자, 그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진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자, 우선 첫 번째, 일단 밑이 같아야 돼. 그랬을 때 똑같은 밑에 해당해서 밑에 맞게끔 로그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 로그 A, 로그 A 전부 다 로그 A, 로그 A고 로그 A.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이런 걸 쓸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자, 개수가 전부 다 1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로그 몇 개짜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로그 몇 개짜리를 맞아요. 2개짜리를 몇 개짜리로 바꾼 거야? 로그 1개짜리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럴 때 진수들은 어떤 형태로? 곱의 형태로 쓸 수 있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그끼리의 합은 뭘로 나타낸다? 한 개의 로그, 한 로그의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에 문장들은 이런 말들이 좀 더 생략된 거야. 이런 뭐 로그끼리 합이라기보다는 로그의 덧셈 이런 말은 생략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 한 로그의 진수의 곱 이런 말들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풀네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체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건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분명 이 설명이 충분해요. 이 충분하지만 학생들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A 다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1 개수가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이 모양을 정확하게 지켜줄 때만 다음과 같이 표현들을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됩니까? 자, 3번도 보시면 3번은 이거예요. 자,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쓸 수 있다. 자, 이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3번은 뭐라고 보면 되겠다. 로그 두 개가 있는데 맞지? 그 두 개를 빼고 있어. 근데 밑은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그리고 로그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됐어?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로그를 몇 개짜리로 바꿀 수 있고 한 개짜리로 바꿀 수 있고 그때 밑은 그대로 A로 갈 것인데 진수들은 서로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뭐 3번은 2번과 비슷하기 때문에 각자 안 써드릴게요. 자, 그다음 4번은 자, 이것도 전부 다 모든 증명은 얘들아 치수의 역연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데 4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그 A의 MK 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이 K 제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단 이런 조건이 다 만족됐었을 때 저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다음에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어쨌든 기억해 줘야 될 거. 저 m이 0보다 클 때만 저 k라고 하는 값이 앞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은 식과 똑같아질 수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쪽 방향도 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k는 뭐 할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 해주면 log의 기본 성질은 다 됐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다? 계산을 위해서 하는 거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로그의 미치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지. 계산을 위해서 알아두는 거고,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C는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B를 1이 아닌 양수 C를 미치로 하는 로그로 바꿀 때 다음과 같은 미치 변환 공식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위에서 분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주면,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주면, 로그끼리 덧셈을 하고 로그끼리 뺄셈을 하고 싶을 때 밑이 같다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밑이 같다면 그 두 개의 로그를, 뭐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 여러 가지의 로그를 한 로그로 쓸 수 있고, 덧셈이었다면 진수의 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진수끼리. 자, 그 다음에 뺄셈이었으면 진수들을 나누는 형태를 통해서 로그를 하나짜리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 2번, 3번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밑이 같을 때요.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모든 문제들이 주어질 때,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주어질 때 밑이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 변환이라는 건 밑이 다른 상황이 왔었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밑을 똑같게끔 만들어 봐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밑이 다르네? 아,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그래도 밑은 똑같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밑이 얼마짜리일 때, 맞아요, A짜리인 로그일 때 밑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지금은 C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C로. 마음껏 자기 바꾸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네는 어떻게 바꾸는지 알고 있다. 이 틀만 알면, 뭐 웃기는 소리겠지. 저희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목적은 밑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고, 내가 그 C로 설정한다고 봤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생겨난다, 분수꼴로 나타낸다 까지는 기억을 하시되, 자, 볼게요. A랑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둘 중 하나씩 갈 거야. 그럼 B가 여기 갈 건지 여기 갈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A가 여기 갈 건지 여기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공식 외우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A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간다. 됐지? A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B는 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갖고 꿀팁이라고 하면 비웃겠지. 그래서 그냥 외우기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각자가 어쨌든 이 형태를, 이 표현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C로만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2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럼 바꾸고 싶으면, 자, 바꾸고 싶은 밑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쓰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 A를 어디로? 밑으로, B를 어디로? 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밑을 B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밑을 B자리로 만들고 싶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A는 밑으로, B는 위로, 이렇게. 근데 우리 앞에 배웠던 성질 중에서, 자, 볼게요. 앞에 배웠던 성질 중에서 진수랑 밑이 같으면 그때 이러고 가서 무조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땡땡땡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로그 A의 B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로그 BA 분의 1로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자, 이거는
지금 1번 내용에서 밑을 빗자리로 바꾼 것 뿐인데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로그 A, B와 로그 BA는 역수관계예요.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로그 다른 말로 하면 로그 AB랑 곱하기 로그 BA는 얼마다? 1이 된다.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3번 볼게요. 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그냥 계속해서 성질이고 결국은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다? 계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로그의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다음 공식들의 증명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B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고 C는 1이 아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 로그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잘 지켜주셔야 되고, 자, 이럴 때 로그의 기본 성질과 밑의 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을 얻어낼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만 이용하면 또 1, 2, 3, 4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결국은 외워야겠지, 이 표현들을. 자, 그래서 첫 번째 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로그 A의 m제곱, 그러니까 A의 m제곱이 미친 거야. 지금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 A의 m제곱 자체가 미친 거야, 이거 자체가. 그리고 진수가 B의 n제곱인 거야. 이런 형태일 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있지? 자, 진수에 붙어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올 때 어디로 나온다? 그냥 이렇게 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밑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올 때 분모에 위치하게 된다를 말을 하시면서 이걸 외우라고 할 거야. 선생님도 똑같이 외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조금만 더 너네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게 이런 겁니다. 좀 옆에다 쓸게요. 자, 우리 방금 내용에 의하면 로그 A의 m제곱 그 다음 B의 n제곱이라는 건 m분의 n 로그 A의 b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1번 내용은 무슨 말이냐, 애초에 이런 형태였긴 한 건 맞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이 mn이라고 하는 놈을 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넣어볼까요? 자, 밑의 거듭제곱으로 넣는다면 m분의 m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이놈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밑으로 나온다. 이 밑으로 나온다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 알겠지? 자, 이 n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와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앞쪽에 m분의 n이라는 게 나오려면 밑의 거듭제곱 형태일 때는 역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n분의 m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그리고 b라고 써준 거랑 같다. 또 다르게 나타내게 되면 저 부분을 얘들아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막 변형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야.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선생님이 뭐 여기서도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AB와 로그 BA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곱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선생님은 이 2번은 요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번은 저거는 이제 저 자체는 이제 알겠는데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랑 곱하기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곱하기의 연산. 로그 b의 뭐 이번에 p라는 제곱이랑 그 다음에 a의 q라는 제곱이 있다고 봤었을 때 저런 거 활용할 수 있다. 결국 우리 첫 번째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 m과 이 n은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p랑 q도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왔을 때 m분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P랑 Q도 앞으로 나온다고 치면 P분의 Q가 앞에 있고, 곱하기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알겠죠? 자, 저렇게 나올 건데 남은 것들을 써주면 B 곱하기 로그
BA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그치? 이것들은 다 1이 될 거기 때문에 MP분의 NQ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계속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조금만 더 가보면, 자, 이거를 또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미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가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4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A, B, A, B, A라고 하는 형태일 때의 곱은 결국 다 해주고 정리하고 나면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한 거잖아. 그거와 유사하게 잘 볼게요. 자, 얘네들을 일단 곱하기인데 밑이 다 달라서 밑을 한번 통일을 시켜볼게요. 통일을 시키면 로그 2의 3 그대로 둘게요. 자, 이 자리를 통일시켜보면 로그 2의 3 곱하기, 자, 위치 이 자리인 걸로 한번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여기 있는 로그 3의 5라고 하는 놈은 밑을 이 자리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전부 다 로그 2, 로그 2는 써놓고 하나는 3을 보내고 하나는 5를 보내주면 되겠구나. 같은 방식으로 위치 이 자리로 뒤에 것도 바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는 5, 하나는 4를 보내주겠구나. 이렇게 보신다면 얘네가 결국은 약분이 돼요. 맞지? 약분이 되지. 그럼 뭐만 남아서 로그 2의 4만 남아서 얘를 마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잘 염두해 두신다면, 지금 이 과정을 잘 염두해 두신다면 처음부터 이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소거되는 거야. 원래 얘도 얘들아 로그 B의 A가 밑변환을 하면 로그 A의 B분의 1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다 같은 거야. 밑변환을 해보니, 자, 이렇게 소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소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했던 것처럼. 됐니? 그럼 이제 밑변환을 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3이랑 로그의 3이랑 5랑 로그의 5랑 이런 형태로 소거가 되겠구나. 그럼 남는 게 뭐야? 로그 2랑 4가 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소거될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2번은 조금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순히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가 1이다 이것만 기억하자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자.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약분을 해서 1이 나온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B랑 로그 B랑 없애자. 그래서 남은 게 로그 A랑 A다. 그러니까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이해했을까요? 너무 말이 빨랐으면 잠깐 멈춰놓고 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다 하고 천천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랑 바꿀 수 있다. 너무 두텁게 칠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결국 이 A랑 이 B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B라고 돼 있지만, 자, 바꾸면 B의 로그 A의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밑이랑 진수랑 같을 때 로그 값은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B의 1제곱이라서 B라고 보는 거야. 됐죠? 4번은 조금 더 그냥 진행을 한 것 뿐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크게 한번 써보면 A의 로그 C의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랑 자리 바꿔서 B의 로그 C의 A라고 쓸 수 있다.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총 성질들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 뭐 할 준비가 된 거다? 이제서야 계산할 준비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꼭 지금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표현 자체는 기억을 하시고 그래야만 지금 이 다음에 있는 계산 연습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영상을 멈춰서 한번 쭉 다시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외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외워본다. 자,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 됐을까요? 뭐 나는 외운다라고 했지만 뭐 여러분은 그냥 좀 잠깐 멈춰서 진짜 외우라는 뜻이니까 이게 되면 같이 한번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